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낚시도 안 되는데 무서운 얘기 하나 떨어드릴게요. 담배님,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인이 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인 살인범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어떤 사연은 이런 것도 있죠. 한 꼬마가 전생에 자신은 살해당했고 너무 억울해서 환생한 거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죽였고 어디에 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꼬마의 말이 맞더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이 귀신보다 더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얘기가 이쪽으로 가지? 이번 이야기는 철공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철공쟁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철공쟁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할아버지 댁은 바닷가 어촌마을에 있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민박을 하거든요. 지금은 작은아버지가 이어받아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름에 가면 그냥 방이 꽉 차서 말이죠. 저희도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아버지 말이 옛날엔 그닥 손님이 많지 않았다나 봐요. 당시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돈 쓰러 그런 촌까지 놀러 올 사람이 어디 많았겠냐면서. 그런데 그런 시절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기 작은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고 여름 장마철이었대요. 비가 엄청 내려서 아버지가 밖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어른들을 찾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오셨고 남자는 방 있냐고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그 남자 왠지 많이 좀 불안해 보였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말을 걸 때도 할아버지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방 준비하라고 해서 그 남자한테 방을 내주고 그리고 간단히 요깃거리 준비해서 넣어주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서 넣어줬는데요. 그때 한참 어린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바지를 자꾸 따라 들어오더래요. 아버지는 그냥 어린 동생이 호기심에 그러나 보다 싶었고, 근데 작은아버지가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는 말이죠, 그 남자를 보고 형아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오셔서 작은아버지한테 왜 그러냐면서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작은아버지를 방으로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가서 방에 장작불을 넣는데 남자가 있는 방 안에서 계속 흐느끼면서 그 여자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분명 남자 혼자 들어왔는데 그새 여자가 왔나 싶은 거죠. 불을 넣으면서도 희한하다는 거죠. 장작불 다 넣고 방으로 가려면 그 방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방을 슬쩍 봤는데 불은 꺼져 있고 신발을 봤는데 신발도 남자 신발만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지나가려는데 방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멈춰서 방을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살짝 실루엣으로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꼭 전설의 고향 보면 창호지문으로 그 여자 실루엣 나오고 물레 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방은 불이 꺼져서 어두운데 거기 방 안에 사람이 있어도 실루엣으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이거 방 안이 아니라 방문 밖에 있는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거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입 꽉 다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방까지 걸어갔는데 방까지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는데도 그게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곡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를 만도 한데 그것도 못하겠더래요. 그렇게 부르면 그 귀신이 바로 달려들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릴지언정 억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쪽에서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거죠. 그런데 또 엄청 길게 느껴진 거고, 앞에서 오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억누르던 그 긴장감며 공포에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런 것도 없이요, 아버지 입을 할아버지 손으로 살짝 가리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앞에 다다라서는 서두르는 듯 신발도 벗지 않은 아버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방문을 걸어 잠그셨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밖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제 나오셔도 된다고 그런 말이 들려왔고, 그 말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나갔고,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그때 슬쩍 밖을 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나오지 말라면서 다시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버지가 장작불을 넣을 때요, 할아버지도 심상치 않았던 게, 그때 민박집이라든지 그런 곳엔 그 강력범들은 따로 몽타주를 돌렸다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긴 한데 예전에 받았던 그 강력범의 몽타주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날 들어온 그 남자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신고 전화 넣으라고 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러 나오셨던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왔고, 부모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고 나중에 지나가다 들어서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현장에 왔다가 아마도 그때 비가 와도 넘어오니까 그래서 민박집에 온 거였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작은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울길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울면서 한다는 말이, 그 남자 등에 있는 아줌마가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는 그 아줌마가 계속 무섭게 운다는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본 여자 실루엣이며 여자 곡소리를 들은 것처럼 말이죠. 철공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이들 눈과 귀에는 보이고 들리는데 어른들 눈과 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은 거네요.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꽤 있었죠. 앞으로 아이들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그리고 이번 사연, 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임을 당한 여자, 너무 안타깝네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붙어서 그렇게 한스럽게 울고 있었던 걸까요? 씁쓸하네요.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큰맘 먹고 놀러 갔는데 휴양지에서 불청객을 만난다면 그럼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면, 그럼 이색 경험을 했다고 그나마 위안이 될까요? 이거야말로 기억에 남고 경험하기 힘든,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년 전 여름 저희 가족이 어느 섬으로 여행 갔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어머니 아는 친구분이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원래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민박집을 소개해 주셔서 그리로 갔거든요.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회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기분 좋게 놀다 보니까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저희 가족은 다들 일찍 깊은 잠에 들었더랬죠. 그리고 12시 넘은 새벽이었어요. 자다가 소변이 메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방 안 화장대 앞에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 얼굴은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여자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이죠, 화장대 앞에서 잠든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누구냐면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고 나서요, 어머니랑 여동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깼냐고 물어보니까요, 어머니가 먼저 말하기를 꿈을 꿨는데 어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바르길래 이거 방에 미친 여자가 들어왔나 싶어서 그래서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깼다고. 여동생 꿈도 어머니 꿈도 모두 제가 꾼 꿈하고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 중엔 이모만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데리고 갔던 이모네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평소 짖지도 않고 순한 아이인데 그날은 밤새도록 짖어대더라고요. 그 애는 혹시 뭔가를 보고 계속 짖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그 방에 못 있을 것 같아서 민박집 사장님한테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말했거든요.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귀신 나오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그냥 사실 그대로, 느낌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박집 사장이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작은 방도 괜찮다, 뭐 빈 방도 많지 않냐면서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됐고, 그런 뒤에야 겨우겨우 다른 방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을 알려주고 사장이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요, 저희 가족을 대놓고 노려보면서 살짝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대요. 어디 가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만약 얘기하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라고 말이죠. 민박집 사장은 그 방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진즉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불쾌하셨는지 친구들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이런 곳을 해줬냐면서 상황 얘기하고 결국 다른 방으로 바꿔주긴 했는데 어디 잠이나 편히 자겠냐는 말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 말이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성수기라 방이 난 집이 거기뿐이었다고 그러더래요. 저희 가족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고요. TV를 보면서 아침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아침에 첫 배 들어오자마자 그 배 타고 섬에서 나와서 집으로 왔었죠. 정말이지 휴가는 휴가대로 날리고 기분만 잡힌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 립스틱 썼냐고. 왜 끝이 이렇게 죄다 뭉개져 있냐고 말이죠. 비타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민박집에서 경험한 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친구 둘하고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2박 3일로. 그때도 물론 낚시 때문에 갔던 건데 그때 민박집을 얻어서 묵었단 말이죠. 방 잡고 낚시하다가 친구들을 중도한다 그러고 제가 들어가는 길에 동네 가게에 들러서 그냥 이것저것 술들을 좀 다양하게 사들고는 룰루랄라 하면서 간 거죠, 방으로. 그리고 도착해서 방문을 여는데 어두운 방구석에 뭔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니까요. 방을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 그런데 우리 방이 맞아요. 우리 방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들어갔죠. 뭐지 하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방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는 동시에 갑자기 후다닥. 그때 진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걸 잡았네.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고 뭐 울고 꾀꾀거려요. 여자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놀라서요, 미안하다면서 급하게 다시 났거든요. 그랬더니 넘어진 상태에서 또 미안하네 생각하니까 그냥 노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막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주인집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오더니 미안하다고, 그 집 따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저도 따님이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아니라고. 어쨌든 참 그런 웃지 못할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연도 처음 볼 땐 그런 건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 걸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 립스틱을 몰래 훔쳐 바르는. 여튼 저승사자가 문제야. 저승사자가.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저는 말이죠, 낚시가 됐든 캠핑이 됐든 아니면 여행이 됐든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그렇게 집 떠난 타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그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상이 되면 절대 안 되겠고 곤란하겠지만 위험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인데, 단편님들 생각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위험하지 않다면 그런 경험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친구들 셋이랑 해서 캠핑을 갔을 때 일이에요. 시기가 태풍이 일본으로 접근해 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으로 상륙은 하지 않는다는 그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그 일기예보를 우리는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캠핑을 강행했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비수를 꽂은 기상청. 진짜 도착하기 전까진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없었는데
딱 도착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말이죠. 이게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바람은 또 얼마나 강한지 강풍 때문에 텐트는커녕 우리들까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도 못하고 제일 가까운 민박집으로 뛰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거기 그 민박집 꽤 좋더라고요. 여간이라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오카미가 마침 방도 딱 하나 남았다면서 그 연회장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 그것도 괜찮다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게 어떻다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연회장 옆방인데 그게 뭐가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들을 흔쾌히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연회장 옆에 있다는 작은 방으로 안내한 오카미가 하는 말. 그 방은 연회장 바로 옆이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인데 다소 주의가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약도 하지 않은 우리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무리하게 방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짐을 풀었더랬죠. 그리고 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오카미가 말한 대로 연회장인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옆방의 연회는 분위기가 고조될 기미가 없더라고요. 연회라고 하면 막 시끌벅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짝 소곤거리는 느낌 외엔 그냥 잔잔하더라고요. 조용한 연회다 싶었죠. 배도 부르고 술도 한잔 했겠다. 전 기분 전환을 위해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하다가 옆방 연회장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있었고 비록 조용했지만 연회를 하는 듯한 소리도 들렸는데 연회가 벌써 끝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회장 쪽으로 가서요, 미닫이 문을 조용히 슬쩍 열어봤어요. 역시나 제 생각처럼 연회가 끝났는지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방으로 돌아와서 술자리에 다시 합류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요, 다시 옆 연회장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다고. 분명 연회장 불이 꺼진 것도 봤고 문을 열고 봤을 때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다시 조용히 연회장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연회장 안엔 역시나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처럼요. 우린 우리가 있는 방이 귀신이 있는 연회장 그 옆방이라서 그래서 비워둔 거 아니냐면서,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이게 간땡이가 부어서요, 그다지 별로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친구 중에 평소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토시가요, 옆 연회장과 우리가 있는 방 사이 그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은 돌아가신 분이신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토시가 그 말을 하니까요, 퉁 하면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헉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사토시가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 사토시가 향이라도 올릴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퉁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토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요, 향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몇이나 계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연회장 쪽 벽에서 들리는 소리, 퉁퉁퉁퉁퉁퉁퉁퉁퉁.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그 소리에 냈다 기절을 했나봐요. 사토시가 깨어서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먼저 일어난 사토시가 저를 깨웠고 그 뒤에 저랑 사토시가 다른 친구 둘을 깨운 뒤에 방에서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오카미가 대량의 향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다 우리랑 마주친 오카미, 우리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와요. 괜찮냐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카미에게 뭐 어떻게 된 거냐라든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오카미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카미 말에 의하면요, 선대 오카미가 현역이었을 시절 그 마을에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때 그 연회장을 사체 안치실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시기에 영이 민감한 사람이 그 방에 묵으며 가끔 그들과 조우하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카미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연회장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쿵쿵쿵쿵쿵쿵 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행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사연자들, 쿵쿵쿵쿵쿵, 이 부분에서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무섭거나 소름 끼친다는 그런 것보다 말이죠. 떠나지 못하는 영가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사연이었는데 얼마나 슬플까요? 태풍 때문에 죽은 것도 서러운데 떠나지도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고, 그것도 서러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향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있고. 배고프지? 밥 줄까? 어쨌거나 이거잖아요. 캠핑 갔다 비에 쫄딱 젖고 민박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향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한 건데.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어떤 사고가 있던 곳이라고 소문이 난 뒤에 그 뒤부터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무언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는 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소문이 도는. 그런데 이런 경우엔 사건 사고 때문에 기분 탓이라든지 무의식 중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경험한 이상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혼자가 아닌 그곳을 거쳐간 여러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면, 이런 경우라면 그냥 기분 탓으로 느끼고 상상하고 착각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승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승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승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까지 넷이서 교토에 출장을 갔을 때 오래된 숙소에서 이상한 경험, 그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거기 그 숙소를 밝힐 순 없지만 그런 경험을 한 건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거긴 오시마테루의 사건 사고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물론 거기가 그런 곳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처음 그 숙소 느낌, 오래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좋다는 일행도 있었는데, 제 경우엔 좀 음산하다고 할까요? 오래된 느낌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그런 오래된 건물이 주는 평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평온한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뭔가 옛것을 살리면서 거기에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 어딘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건물은 단층이고 몇 개로 나눠졌는데 기다란 마루로 이어진 형식. 방은 넓고 깔끔했어요. 창문과 방문은 나무에 종이를 붙인 방식이고 방문은 2개가 있었는데요. 방문 하나를 열면 또 방문이 있는, 그리고 그 방문을 열면 건물과 건물로 다니는 그 마루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숲길이 있었는데 저희 방 창문으로 거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다들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 늦은 밤에 뒤쪽 숲길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창문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깨르르 웃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일행들은 그냥 웃으면서 많이 좋은가 보다고 그러곤 자리를 잡고 잠이 들었는데요. 잠자리가 영 불편한 거예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들추기다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방문과 방문 사이엔 간접등 같은 약한 등이 있었거든요. 살짝 노란 빛이 도는 그런 불빛. 그래서 그 빛이 종이로 된 방문에 비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일본 전통 목장을 한 여자 모습처럼 보였는데요. 작은 물레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방문과 방문 사이에 물레를 놓고 앉아서 그걸 돌리고 있는 여자 모습. 그걸 보니까 진짜 엄청 무서운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비명을 지르거나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있는 다른 일행을 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눈 감고 돌아눕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둑이 든 거라면 거기서 물레나 돌리고 있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데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는 상황. 그냥 숨죽이고 그 모습을 계속 보는, 아니 보기 싫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 물레를 돌리는 여자 뒤쪽으로 검은 실루엣이 보여요.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그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한 게 그게 방문에 비친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승려복을 입은 승려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이랑 여자 그림자는 한 덩어리가 됐고요. 그러더니 안개처럼 흐릿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는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 그리고 전 그 뒤에 다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잠이 드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땐 그게 꿈이었구나 했었거든요. 가위 눌림이라든지 악몽 그런 거. 그리고 일행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가위도 처음이고 그런 악몽도 처음이라고. 그런데 3명 중 하나가 나도. 그 친구 말이 자기도 간밤에 저랑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게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간밤에 자기가 꾼 꿈이랑 같으니까 둘이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신기하다고. 그리고 저희는 이틀 정도 더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4시서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거. 똑같이 방문과 방문 사이에서 물레를 돌리는 여자를 봤고, 이어서 나타난 승려들도 봤고, 그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다들 놀라서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던 중에 직장 동료 하나가 오시마테루에서 검색을 해보자고,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면서. 저도 그렇고 같이 간 셋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동료는 능숙하게 검색을 해서 조회를 했는데 그 숙소가 있던 자리가 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간의 수공업으로 고급 옷감을 만들던 곳이었고, 그 집 며느리가 승려복장을 한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한 내용하고 검색을 했을 때 알게 된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도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검색을 했을 땐 그 숙소에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들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숙소엔 물레를 돌리는 여자가 있다라는 경험담들이 말이죠. 승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승필님이 알려주신 오시마테루라는 곳,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호텔이든 집이든 건물에서 있었던 인사사건들을 알 수 있는 곳. 그런데 그런 곳에서 검색한 결과가 승필님 일행이 경험한 물레 돌리는 여자와 승려복장을 한 실루엣들을 봤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들도 다수 있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겠고, 그런 이유에서 그때 죽은 영가는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승려복장을 한 실루엣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렵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